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일명 IPCC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에게 지구 온도 상승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좀 명확히 밝혀졌고요. 네. 그다음에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지구 온도의 상승 수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억제 가능한 지구 온도의 상승 수준, 그리고 지구 온도의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이것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도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언론은 기후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일 이제 IPCC 제1 실무그룹이 작성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발표가 나온 직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이 보고를 했죠. 이것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다른 나라의 문제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일명 북극곰 저널리즘이 아직도 좀 여전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시스는 제6차 보고서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제목으로 IPCC 100년 뒤 태평양 섬들이 물에 잠길 정도로 수도 있다. 경고 이런 거고. 네. 그다음 연합뉴스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금세기 안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조선일보도 지구 온도가 0.4도 오르면 길에서 북극곰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는 보도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탄소 배출량 고작 3년치 남았다. 동아일보도 한국 한파는 줄고 폭우 더 자주 거세질 것이다. 한겨레도 물난리의 일상화, 아시아, 유럽, 적도 감염병까지 온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름철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더위 리포트로 사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작년과 달리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와 이제 기후위기 폭염이 겹치면서 올 여름에 더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언론지능재단 빅데이터에서 더위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지난해와 같은 조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더위와 관련된 기사가 1,900건이었다면 네. 올해는 한 3,485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더웠고 그다음에 이 보도와 관련돼서 더위와 관련돼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이 더위와 관련돼서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알려주면서 찜통더위다, 온열 환자가 많아졌다, 그다음에 전력난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다, 또 이 더위에 어떤 보양식을 먹으면 좋다, 코로나19 상황과 연결지어서 하는 보도들도 많았지만 대체로 이런 보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언론들이 이제 이런 식상한 여름철만 되면은 더위와 관련된 날씨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상한 보도에서 좀 탈피하기 위한 유형 중에 하나가 한국일보 같은 경우가 7월 27일 날 폭염 속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보니 체험을 해본 거죠. 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도 배달기사와 함께 배달을 다녀왔더니 헬멧에 60도가 넘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좀 새롭게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로 연결되는 보도로까지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헉헉 숨막히는 더위, 기후재앙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리포트로 이번 더위가 이제 120년 만에 나타난 더위 현상인 거고 이것이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 고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면을 끊임없이 데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름철에 뭐 더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위기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생지옥이다, 뭐 지구 종말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자극적인 키워드나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른바 북극곰 저널리즘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런 기후 위기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기후 위기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시민이나 개인은 아니에요. 주체는 정부이고 또 기업이고, 근데 이런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압박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 뭐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펄펄 끓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폭염전 정책 대응 어디까지 했나? 뭐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가 발등에 불 떨어진 기후 재난, 아직 덜 심각한 한국 정부, 그래서 이제 정책, 뭐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것이 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 기후 위기와 그러니까 더위와 관련돼서 현상을 보도하는데 좀 그치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해외 언론은 다릅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진보 언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 이제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도 203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0으로 만들 것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에 달성하겠다고 함께 밝히는데 사실 가디언도 광고 수입이 40%에 달하는 매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가디언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같은 섹션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사를 양성하고 있고 또 9명이나 되는 기자를 배치해서 이런 뭐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후 위기다, 이건 분명하게 위기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는 미래 세대의 편이 될 거고 인류 보존을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C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의 그 미국 그 민주당 예비 후보를 차례로 불러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시간에 걸쳐서 중계도 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유권자가 건강보험이나 총기 규제보다 기후변화에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하면서 대선 주자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참 답을 내놔라고 어쨌든 그 공개적인 방송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그 이외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그 IPCC가 2018년도에 지구의 기온 상승이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정말 큰 재앙이 온다라고 경고를 한 이후에 본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언론이 기후 위기라는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단순히 기후 변화가 어떤 과학적이다, 아니면 생태 환경의 문제를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위기는 그 정치, 경제 이런 것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유, 가스, 석탄 회사에서 보수 이제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해서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연구 결과를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의 현실을 갖다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기후변화 자체를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네. 한국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전문가도 또 그런 보도를 노골적으로 하는 언론도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제로 올라와 있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를 외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보도하거나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조치가 경제에 부담을 줄 거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들이 네, 기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 기업들이 일부 경제지들이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듯한 보도 태도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네. 예. 지금 현재 탈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지금 더우니까 전력난 블랙아웃이 되자 원전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과는 탈원전과 지금 기후 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과 탈원전 정책을 엮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력난 원전이 다 가동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것은 운전을 위한 안전 운전을 위한 이제 계획 정비 기간이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이제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거 기후 위기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산업이나 기업 정제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변화의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있죠. 다행히 지금 기후변화 전담팀이 지금 한국일보, 그다음 KBS, 그다음에 경향신문, 그다음 헤럴드경제 한겨레 팀에서 이제 신설이 됐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취재를 해서 양질의 보도까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후 위기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기후변화 사안을 공부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의 언론들도 지금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대응해서 좀 적극적으로 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이 기후변화를 이끌어가야 될 주체는 사실 정부하고 기업이거든요. 근데 정부와 기업의 제대로 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입법으로까지 압박을 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인식전환, 기자들의 인식전환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언론사의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다,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세부적인 관심들이 필요하고 정부나 기업들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단계까지도 나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들을 살펴보는 밤탐 뉴스 한밤의 문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